김은경 시누이 폭로, 노인 폄하는 일상. 김은경 시부모는 18년 동안 악담과 협박을 받다 돌아가셨다. 아주 내용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좀 읽어 드릴게요. 자신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시누이라고 주장하는 김땡땡 씨가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는 일상이며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정말 눈을 감지 못하셨을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분은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렵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 예, 마지막 가는 길에 흙 한 줌 뿌리라는 말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다. 예. 하여튼 노인 폄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인간은 본성을 숨길 수 없는 걸 알았다. 자, 근데 기사는 이렇지만 전문이 있어요. 전문을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쇼킹하고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은 김씨글 전문입니다. 저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시누이입니다. 그녀가 금관원의 부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아버지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셨을 때도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릴 때까지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고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드렸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 이런 기사를 보고 야, 이거 도를 넘는 행위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실체를 밝히게 되었다.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김은경이가 남편 사별 후에 18년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고요. 작년에 선산에 묻어드렸습니다. 시누이 된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예? 오빠가 죽었을 때도 부모님이 진짜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 악담을 들으면서 고통받았을 때도 참고 살았는데 그걸 언론에다가 거짓말로 자기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한다면 폭로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쵸? 야, 근데 내용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 단적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쉬 눈을 감지 못하셨다. 이에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겁게 마음을 돌려서 글을 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미한 지 20년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미주 한국일보 칼럼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김은경은 1992년 제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을 하였고 아이를 낳았지만 부부는 공부를 하기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맡아 키우셨습니다. 오빠가 먼저 귀국해서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김은경은 마나임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독일로 보내고 아이를 부모님과 키우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귀국 후 대학교 강사라는 기회를 갖고 그 뒤로 교수라는 명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빠의 재력과 양육의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그 당시에 부부는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력이 좋았대요. 여기 다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력 때문에 김은경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김은경의 친정집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어머니를 일찍 여인 김은경은 친엄마가 살아쟁 생전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을 새어머니로 주선해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셨고 아이 셋의 뒷바지를 착실하게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김은경과 두 남동생은 새어머니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김은경은 그 당시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에 관한 분할을 잘 알고 있었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새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서를 받은 뒤에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셨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하는 손주라며 최고의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셨고 공부하는 며느리에게 힘내라는 손편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보내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당당히 받고 귀국한 김은경은 학교 일에 바쁘다며 시댁 일에 등한시하더니 손자까지 길러주신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졌고 말끝마다 60세가 되면 혼자 할 거다 이런 말을 공공이 흘리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건은 그런데요. 2006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있었고 초저녁이었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인 김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은경이 묘사한 그날의 상황은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침이 내 무릎에 흐를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고가 났다. 하지만 사고가 있는 직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겨우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달랐다.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 자, 어떤 말이 진실일까? 김은경이는 자기 남편이 무릎을 베고 자기 사랑해 뭐 무릎 베고 침을 흘릴 정도로 사랑해 그러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겨우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어요. 애들은요 본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애들은 본 거 그대로 얘기하지 애들이 그걸 상상해서 거짓말 하겠어요? 뭔가 싸웠어.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왜 싸웠는지가. 그 당시 오빠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이랬다. 친정 아빠는 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소방 관련 특허를 9개를 가지고 계셨고 특허가 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셨던 참에 아주 잘 나갔다 이거죠.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폈다. 오빠는 그 덕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재산이 불어났고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다. 활발하고 사업수단이 좋은 덕에 경제적으로 가정에 충분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아내인 김은경은 오로지 학업과 강의에만 전념하면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거 수상하다. 200명이 넘는 오빠 친구들이 장례식에 찾아왔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항상 웃고 다니고 돈도 잘 쓰는 친구인데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자식 사랑이 대단한 친구인데 자식 앞에서 등에 발언을 하며 믿기지 않다는 말을 했다.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난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남편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았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투신 자살을 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대요.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건 물론이고 오빠가 타고 다니던 고급 차를 바로 처분하더라. 그리고 무서워서 살 수 없다면서 강남 설의 마을로 서둘러서 이사를 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 아빠의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이다. 사업체가 이름이 바뀌었대요.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 시아버지 이름에서 오빠의 이름으로 전환이 되었고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체가 자신의 오빠죠. 김은경의 남편이 죽기 직전에 남편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죽고 나니까 김은경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어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워낙 법적으로 잘 아는 김은경이라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체를 통째로 빼앗긴 저희 부모님은 어찌 되었겠는가.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반듯하게 키운 아들을 잃고 고통도 모자라 두 분이 그동안 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사업체까지 며느리가 가로채 갔으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결국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 또한 기력이 다하셔서 시골로 터전을 옮기셨다. 그래도 부모님은 손수 키우신 귀한 손자 연까지 끊을 수 없었기에 명절에 손자의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시면서 그 끈을 이어가셨다.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도 한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이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김은경이기에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18년을 사시다가 2년 전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작년 겨울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들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다. 아버지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신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김은경이 선산에 묻혀 드렸다는 말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시는 길에 흙 한 줌 뿌리라는 말에 손살에 치며 거절을 한 장본인이 바로 김은경이다. 이번 노인 폄하 논란의 시작이 된 그의 아들 또한 눈을 부라리며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흙 한 줌 넣어드리지 않았다. 이번 노인 폄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인간의 본성은 숨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피토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이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높은 위치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분통함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원통하지 않고 편하게 이승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남편의 죽음이 한낱 사랑 타령이 아니라는 거짓으로 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미미한 글이지만 널리 알려달라.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저도 읽으면서 진짜 황당하네. 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이거 뭐 영화로 만들어져야 돼, 영화로. 응?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아우, 전 찾아가죠. 어? 부모님 돌아가신 날 찾아가죠. 어? 야, 진짜 이거 많이 알려줘야 돼요. 김은경이 이런 사람이다. 민주당이 이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노인 폄하 발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에? 야, 참.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